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시간에 등기법 375페이지까지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등기의, 등기 종류 이런 거 하셨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대상에 따라서 분류하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눠봤고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기입 등기,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멸실 등기 이런 이름이 나왔고 그다음에 효력에 따라서 분류하면 뭐 종국 등기, 예비 등기 이렇게 나눴고 그다음에 형식에 따라서 분류하면 주등기, 부기등기 이런 이름 나왔죠. 예, 그다음에 등기 사항 해가지고 예, 무엇을 등기할 수 있냐 이걸 따져봤을 때 물건 중에서 부동산만 등기한다. 부동산 중에서 토지하고 건물을 등기하고 그 토지와 건물의 권리를 등기하는데 소유권도 등기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도 등기한다. 근데 모든 권리를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유치권 이런 건 등기할 수가 없었죠. 그런 권리에 변동이 있을 때 등기한다.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이라는 게 있고 설정이라는 게 있고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런 걸 변동이라 한다. 이런 변동이 있을 때 등기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하신 거죠? 예, 거기까지 하셨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등기 효력 가겠습니다. 등기 효력. 우리가 효력에 따라서 등기를 분류하면 효력 금방 복습했던 거예요. 효력에 따라서 분류하면 아까 어떻게 나눴죠?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로 나눴죠. 등기를 아까 효력에 따라서 분류하면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 종국 등기가 본 등기예요. 예, 그래서 요 종국 등기에는 요 종국 등기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그래서 이제 6가지 효력을 얘기하고 요 예비 등기는 대표적인 게 가등기죠. 앞에 가라는 말에 붙어 있으면 예비 등기예요. 예비 등기는 미리 해둔 효력이 있는 거죠. 미리 해둔다라는 게 보전. 그래서 예비 등기 대표적으로 가등기요. 가등기는 보존적 효력이 있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반적 등기 효력 그러면 요 종국 등기 효력 6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6가지. 자, 그래서 1, 2, 3, 4, 5, 6 6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쭉 한번 불러 보실래요? 첫 번째가 권리변동 효력. 권리변동. 그다음에 대항력. 그다음에 추정력. 그다음에 순위 확정 효력. 그다음에 형식적 확정력. 점유적 효력. 자, 그래서 이 6가지 효력은 무슨 등기 효력이다? 종국 등기 효력이 종국 등기 효력. 그래서 일단 전제가 종국 등기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 추정력은 어떤 등기에서만 나오는 거다. 종국 등기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 뭐 가등기는 여기 있잖아요. 예. 가등기는 순위 확정 효력이 있다. 가등기는 순위 확정 효력이 있다. X. 순위 확정 효력은 무슨 등기에 있는 거다? 종국 등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차를 잘 보시라고. 지금 종국 등기 효력 해가지고 6가지 밑에 목차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종국 등기가 아닌 가등기는 이런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하나씩 따져볼게요. 첫 번째 1번에 권리 변동적 효력. 자, 우리나라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성립하는 성립 요건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 지난번에도 계속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여러분들 중개를 하셨다. 매매를 한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매매 계약서를 쓰고 그죠? 네,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서 쓰면서 계약금 줘요. 그다음에 중도금 주고 그다음에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해요. 네. 자, 그럼 잔금 지급하면
소유권이 이전된 거냐 이거지. 아니다. 잔금 지급하고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뭘 해야? 등기를 해야. 그럼 등기를 해야 소유권 이전이 성립하는 거라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물권 변동이 성립하는 거라고. 그래서 등기가 물권 변동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다. 그래서 무슨 주의? 그런 거예요. 성립 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 그럼 그때 그 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다? 1번에. 1번에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된다 이런 말이에요. 등기의 권리 변동 효력. 가장 기본적인 물권에 있어서 효력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대항적 효력. 대항적 효력. 요거는 이제 주로 채권에서 나온 얘기예요. 채권에서. 너 민법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셨나? 민법. 물권, 채권은 이제 구분되세요? 물권하고 채권. 우리가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계약법이 채권법인데, 물권하고 채권의 그 재산권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효력상 차이점이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거고,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효력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대표적인 물권 하면 제일 완전한 물권이 소유권이죠. 이거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이런 게 물권이라고. 그럼 물권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일 완전한 물권인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어?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내 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내 물건이니까 누가 마음대로 가져온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법리적으로 얘기하겠다. 돌려달라고 얘기한 건 상식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누구니까? 무슨 권리가 있으니까? 소유권이 있으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져가는 사람. 가져간 사람.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이라는 걸 소유자다라고 하는 그 소유권자다라고 하는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게 물권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누가 누구에게 주장을 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채권자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특정인이 특정이네. 그래서 상대권 그래요.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대여금 반환 채권. 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A라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자, 그럼 내 돈 갚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돈 갚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무슨 권리가 있다? 받을 돈, 채권이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갚아라 라고 얘기해? 채무자한테, 자기한테 돈 빌려간 채무자한테 돈 갚아라 그러는지 아무나 대고 내 돈 갚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주장하는 거고,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권하고 채권의 효력상 차이점이에요. 감은 잡으셨죠? 그럼 이때 우리가 권리의 효력 중에서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을 뭐라 그러죠? 제3자. 그럼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 그래요. 그럼 물권은 대항력이 있나요? 지금 개념 잡았어. 물권은 원래 누구에게 효력이 주장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채권은 대항력이 없죠. 채권은 누가 누구한테 주장한다 그랬어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럼 누구한테 주장 못해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물권은 대항력이 있는데 채권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채권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채권도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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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건 가능성을 얘기하는 지금 가능성 그가 누가이든 간에 가져가는 사람 그때 이제 특정이 되는 거고 특정이 되는 거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누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가능성 그래서 누구든 간에 침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은, 그래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채권에서 의미가 있어요. 예, 채권은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대표적인 등기할 수 있는 채권이 환매권, 임차권 이렇게 돼요. 둘째 줄에 나오네. 둘째 줄에 끝에, 둘째 줄 끝에 환매권 보이세요? 환매권. 환매권 그러면 말 그대로 다시,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환매권 그래요. 예,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 이거 채권이에요. 채권. 예, 이것도 등기할 수 있는데 등기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임차권. 임차권 이것도 채권입니다. 예, 채권도 채권인데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추정적 효력 나와요. 추정적 효력. 자, 우리가 요 등기가 있을 때 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에요. 자, 무슨 내용의 등기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고 이 등기의 원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원인은 매매예요. 매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이 뭐 매매로 소유권 이전할 수도 있고 공짜로 주는 거, 증여로 소유권 이전할 수도 있고 상속받아서 소유권 이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원인. 요거를 등기 목적. 목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권리 변동이죠. 자, 이거 볼게요. 우리나라는 요 매매했다고 소유권 이전 돼요? 아까 아니라 했잖아요.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이 이 권리 변동이 유효하려면 이 등기가 유효한 등기여야 돼요. 이 등기가 유효해야 소유권 이전이 유효하다고. 그런데 이 매매가 만약에 무효다. 그럼 이게 뭐가 무효인 거죠? 등기 원인이 무효잖아요. 그럼 요 등기가 무효가 돼요. 등기 원인이 무효면 등기가 무효. 등기가 무효니까 이 소유권 이전도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3개 쳤죠. 하나하나의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이 무효면 등기가 무효다. 들리세요? 등기 원인이 무효면 등기가 무효가 되고 등기가 무효가 되면 소유권 이전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 판례 논리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무효인 등기예요. 그럼 실체상 소유자는 누구죠? 갑이에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거라고 무효라고. 그럼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에요.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갑은 을한테 이 소유권 이전 무효니까 요 등기했던 거 말소해 달라고 청구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달라? 말소해 달라 청구해. 그러면 을이 말소해 주면 좋은데 이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입니다. 우리나라는 등기를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무효다라고 해서 갑이 소유자다라고 하는 실체상 소유자인 갑이 혼자 말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을한테 말소를 청구해. 자, 근데 을이 응하면 좋은데 을이 말소를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갑이 소송 걸 거예요. 소송을. 이게 말소 소송이에요. 자,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이 소송에서 자, 누가 소유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갑이? 을은? 을도. 갑은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 소송에서 을은 이거 인정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자라고. 결국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 주장을 하는 거죠. 서로 다툼이 생기니까 소송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이때 소송에서 서로 반대 주장했을 때 제일 중요한 얘기가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 책임. 입증 책임. 서로 자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소송법상 개념인데 양쪽에서 주장을 할 때 한쪽에다가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럼 네 말이 맞는지 입증하라고. 이게 무슨 책임? 입증 책임. 둘 중에 한 군데다가 입증 책임을 줘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입증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입증을 못하면 소송은 지는 거예요. 진실과는 상관없다고.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라? 입증 책임, 입증 책임. 이때 이제 나오는 기술적인 얘기가 추정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추정력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실 게
입증 책임이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럼 서로 소유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갑도 소송에서 갑도 소유자라고 하고 을도 소유자 서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등기를 봐. 등기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을 앞으로 뭐가 되죠?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따 이 등기가 맞는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고. 일단 이게 맞다고 추정을 해줘가지고 이 추정을 깨트리고자 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 이 등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반대쪽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갑이 입증해야 돼. 이 등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자 갑. 그래서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효과가 뭐냐면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반대쪽으로 입증 책임을 보낸다. 이게 추정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념상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등기가 있으면 이게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죠. 등기부에 써져 있다고 다 유효한 건 아니라고? 지금처럼 무효일 수도 있냐고. 이게 매매가 무효면 이건 무효인 등기라고요. 무효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맞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등기의 추정력 그래요. 그래서 일단 맞는 걸 추정하니까 소송에서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이 등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뭘 해라? 입증해야 된다. 개념 잡으셨나요? 예, 이게 등기의 권리 추정력입니다. 3번 얘기고요. 예. 자, 일단 추정력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 판례에서 나오는 거니까 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는 법 규정은 없고요. 우리가 판례 학설에서 인정되는 개념이에요. 한번 시험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저 추정력에 의해서 1번 추정력에 의해서 두째 줄 끝에 민법상 가로 안에 있는 말이야.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기출문제예요. 법의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개념이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4번에 순위 확정의 효력. 예, 여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1, 2,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에서도 하시는 거고, 순위 확정의 효력, 이게 이제 등기법 조문 문제라서 뭐 거의 매년 나옵니다. 예, 올해 31회 때도 나왔고요. 예, 볼게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동그라미. 권리의 순위는 동그라미. 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가로 안에 넣으세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말은 가로. 네, 그 다음에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등기한 순서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친 것만 보시면 권리의 순위는 무엇에 따른다? 네, 등기한 순서. 이 등기한 순서라고 하는 것은 시간 순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먼저 되면 순위가 빠른 거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먼저 등기된 게 순위가 빠른 거라고요. 그럼 등기가 뭘 정해진 거예요? 순위를 정해준 거죠. 이게 등기의 무슨 효력? 순위 확정의 효력. 등기가 뭘 정해준다? 순위를 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순위는 어떻게 정해진다? 등기한 순서에서 정해요. 등기가 먼저 되면 순위가 빠르다. 자, 그럼 밑에 등기 순서는 동그라미. 등기 순서는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올해 또 나왔죠. 거꾸로. 등기한 순서는 어떻게 따지는 거냐? 같은 구에서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다른 구, 별구. 에서는 접수번호. 그래서 우리가 동순, 별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순, 별접.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등기 기록 보셨어요? 권리는 어디다가 기록하죠? 권리. 갑구나 을구. 부동산의 표시는 어디다 기록하죠? 표제부.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뒤쪽 보셨잖아요. 표제부는 뭐 적는데? 부동산 표시, 물건 적는 데고. 그 다음에 권리는 구에다가 적는다. 구에다가 적는데 소유권은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을구, 구에다가 적잖아요. 지금 이제 권리 얘기하는 거니까 구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갑구가 있고 이게
을구가 있다. 그럼 갑구나 을구에 등기할 때마다 쓰는 앞에 번호가 순위번호. 그럼 여기에 자 소유권 보존 A. 그다음에 2번에 자 가압류. 자 이런 등기가 있다고 할게요. 그다음에 을구의 1번에 전세권. 자 2번에 저당권. 자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됐다 할게요. 그럼 요걸 무슨 번호라고 한다? 순위번호라고 합니다. 그럼 요 을구로 볼게요. 을구에 지금 전세권하고 저당권에 있다고. 누가 선순위예요? 전세권이 선순위 먼저 등기한 거잖아요. 그럼 순위번호가 빠르나?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그럼 같은 구 안에서는 이 번호 보면 된다고.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래서 같은 구에서는 무엇으로 따지고? 순위번호로 따져요. 자, 먼저 등기된 게 순위가 빠르겠죠. 그럼 요 2번 등기하고요. 요 1번 등기하고요. 이게 선순위인가? 요 을구의 1번 전세권하고요. 갑구에 있는 2번 가압류하고요. 요게 선순위인가요? 모르지. 요거는요. 요거는 97년에 됐고요. 요거는 99년에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9에서 순위번호 나가는 거죠. 그럼 요건 몇 번인데 순위번호가 2번이고 요거는 순위번호가 1번. 9가 다르잖아요. 9별로 1, 2, 3, 4 여기 1, 2, 3, 4 따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등기하고 여기 서로 다른 구에 있는 등기 순서는 이 번호로는 볼 수가 없죠. 번호가 따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번호 봐야 된다? 접수번호 봐야 돼요. 그래서 요 등기 접수일자 있죠? 등기부에 접수일자 나온다고. 그래서 접수번호가 빠른 게 먼저 등기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구에서는 무슨 번호로 보고? 순위번호로 보고,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접수번호. 동순, 별점 이렇게 많이 외웁니다. 이거 거꾸로 해서 시험에 내요. 올해도 틀린 지문으로 낸 거예요. 같은 구에서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동순.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별구.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자, 그러면 권리의 순위는 항상 등기한 순서에 의합니까? 응? 권리의 순위는 항상 등기한 순서대로 가요? 응?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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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여러분들 가로 안에 있는 말 1번 다시 동그라미 1번 다시 읽으시면 등기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가로 읽으시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무엇에 따른다고?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고. 그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가는 거라고. 무엇에 따르는 게 아니라 등기한 순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요 얘기 그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게 뭐냐? 그럼 그게 밑에 있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3, 4, 5번이에요. 오른쪽 페이지에 3, 4, 5번 있죠? 그 3, 4, 5번이 요거예요. 규정이 있는 3, 4, 5번 3번은 부기등기 얘기고 그죠? 3번은 부기등기 4번은 회복등기 얘기고 5번은 가등기 얘기. 이거는 본등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등기부에 칠판을 보세요. 자, 1번 등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등기를 했고요. 3번 등기했고요. 1-1번 등기 했어요. 자, 요거 95년에 했고요. 96년, 97년, 요거 98년. 자, 시간 순서대로 제가 적었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됐죠? 1번 등기가 95년에 된 거예요. 자, 그다음 뭐가 제일 늦게 됐죠? 1-1, 98년에 됐잖아요. 그러면 1-1번이 이 등기들 중에서 제일 후순위냐 이거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쓴 게 뭡니까? 이거죠? 제가 빨간색으로 쓴 연도가 등기한 시간 순서잖아요. 원래 권리의 순위는 무엇에 따르는데? 등기한 순서에 따르는데
근데 요거는 지금 무슨 등기예요? 부기 등기죠. 그럼 부기 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예요. 요거 볼 필요가 없다고. 되셨습니까? 예, 그럼 다시 이제 읽으시면 부기 맨 위에 부기 등기의 순위는 무엇에 따른다?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고요. 그러면 요 1-1번은요. 3번보다 늦게 했나요? 3번은 97년, 요거는 98년. 그럼 3번보다 늦게 했지만 부기 등기라고. 그럼 부기 등기 순위는 그냥 무슨 순위에 따른다? 주등기 순위에 따르는 거예요. 그럼 1-1번은 몇 순위다? 1순위가 되는 거예요. 1-1이면 몇 순위? 주등기 순위에 따르니까 몇 순위? 1순위가 됩니다. 자, 2-1번 등기가 있대요. 99년에 했습니다. 몇 순위죠? 네? 몇 순위죠? 2순위요. 1-1, 2-1 이런 게 부기등기라고. 부기등기 순위는 다시 여기죠.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따른다고?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럼 부기등기가 2020년에 됐어도 2순위예요. 이거 볼 필요가 없다고. 무슨 등기는? 부기등기. 부기등기 순위는 그냥 무엇에 따른다? 주등기 순위에 따릅니다. 그런데 자, 요거 볼게요. 1-2번 등기가 있어요. 그럼 1-2번 등기는 몇 순위? 1순위가 되는 거죠. 1-2니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몇 순위? 요거 2-1이니까 2순위인 거고, 요거는 1-2니까 1순위인 거예요. 그럼 1-1 몇 순위? 1순위. 요거 1-2 몇 순위? 1순위. 둘 다 1순위잖아요. 둘 다 1순위인데 요거끼리 서로 순위 볼 때는 다시 순서를 따져야 돼요. 요거끼리 볼 때는 그럼 요거보단 요게 더 선순위인 거죠. 예, 그래서 단서를 둔 겁니다. 그냥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리고 말아버리면 이런 상황에서 동순위라는 결론이 되잖아요. 이것도 1순위고 이것도 1순위니까 단서를 하나 더 붙여준 거예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는데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끼리는 다시 순서 보라고. 등기한 순서. 예, 그래서 그러나 보시죠. 그러나 무슨 등기 상호간에? 부기등기 상호간에 부기등기 앞에다 쓰세요. 그 말이 빠지면 안 돼.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어디다 쓰냐? 그러나 바로 옆에요. 첫째 줄에 그러나 있죠? 첫째 줄 끝에 그러나 있잖아요. 그러나 다음에 지금 말이 빠졌다고. 그러나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무엇에 따른다?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기본서는 잘 나올 겁니다. 인문서라서 좀 약식으로 썼는데 이게 말이 빠지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하고 요거 부기등기끼리예요. 요것도 부기등기고 1-2 요것도 부기등기잖아요. 그럼 뭐가 선순위예요? 1-2가 선순위인 거잖아요. 무슨 순위에 따른다고? 주등기 순위에 따르는 거예요. 부기등기끼리 볼 때. 근데 단 부기등기끼리인데 어떤 부기등기끼리 볼 때는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끼리 볼 때만 무엇에 따른다?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그 다음에 자 4번에 회복등기요. 회복등기 지난번에 우리 등기 종료할 때 보셨죠? 잘못 말소했어. 그럼 다시 재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말소 회복등기라고 해요. 그럼 회복된 권리는 종전순위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새로운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복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 종전순위를 회복한다. 종전순위를 의합니다. 종전순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여기서 주어는 중간에 있어요. 본등기 순위는요. 중간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한다. 볼게요. 저 A라는 등기가 B라는 등기, C라는 등기 이렇게 어떤 등기부에 시간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95년,
이 96년, 이 97년 이렇게 등기된 거예요. 그러면은 C가 제일 늦게 했죠. 시간 순서로 C가 제일 늦게 했죠. 그럼 B보다 후순위예요. C가 B보다 원래 후순위 이게 원칙이잖아요. 등기한 순서. 그런데 요게 가등기고요. 요 A 등기가 가등기고 요 C 등기가 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래요. 본등기래요. 그럼 본등기는 97년 했잖아요. 뒤에 했어도 이 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고. 이 얘기입니다. 무슨 등기 순위는? 요거의 순위. 요거 본등기의 순위는 이 본등기가 언제 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읽을게요.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무슨 등기 순위? 본등기의 순위는 무슨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 순위에 따릅니다. 순위가 소급해요. 자, 그래서 이 C라는 등기는 B보다는 늦게 했죠? 시간선으로 늦게 했지만 옛날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서 한 거라고. 그러면 순위가 소급하기 때문에 B보다 C가 선순위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이런 게 지금 예외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전체 틀을 잘 잡으시면 이 등기법 조문의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권리의 순위는 무엇에 따라요? 원래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 시간 순서. 등기가 먼저 되면 순위가 빠른 거예요. 근데 시간 순서와 관계없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는 거고 회복등기의 순위는 회복등기 언제 했느냐 볼 필요가 없이 원래 등기 순위, 종전 순위에 의하는 거고 본등기의 순위는 무슨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런 조문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형식적 확정력 또는 후등기 저지력. 자, 을구에 여기 전세권이 하나 있다고 할게요. 어떤 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이 있는데 이 전세 기한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전세 기한이 끝나고 전세금도 다 돌려준 거예요. 그럼 이 전세권은 실체상으로는 소멸한 전세권이다. 이제 전세권은 없는 거라고. 등기부에는 지금 전세권 등기가 있는데 사실은 기간이 끝나서 돈도 다 옛날에 돌려준 거예요. 그럼 이 전세권은 무효인 등기? 무효잖아요. 예, 그럼 이제 무슨 등기를 할까요? 등기부에서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소멸, 무효다란 말하고 말소란 말은 다른 말. 무효다,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 말소라고 하는 것은 해야 말소되는 거죠. 등기부에서 없애는 게 무슨 등기고 말소 등기고 근데 말소는 안 돼 있어도 무효예요. 말소는 안 지워져 있으면 무효일 수도 있냐고. 소멸될 수도 있다. 소멸됐다, 무효다라는 얘기는 실체상 개념이고 그 다음에 말소한다는 얘기는 절차상 개념이에요. 자, 그럼 현재 이 전세권은 무효예요. 기간이 끝나서 무효인데 말소는 안 돼 있죠. 지워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형식상으로는 있는 거라고. 형식상으로 있다 이 말은 말소는 안 돼 있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에 형식상으로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효력이 있어요. 그걸 형식적 확정력 그래요. 뭐라고 한다? 형식적 확정력. 그래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우리가 전세권 같은 물건에 전세권이 두 개 있을 수 있을까요? 전세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세권은 전세금 주고 남의 물건을 사용하는 건데 전세권자만 사용해요.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배타적이다. 나만 전세권인 용의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이 동일 물건에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당권은 하나의 물건에 두 개가 있을 수 있을까? 1순위 대출받고 2순위 대출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은 선순위, 후순위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용의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용하는데 나만 사용해야 되는 거라고. 예, 그런 것을 배타적 용의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전세권이 있는데 또 전세권이 있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두 개가 전세권하고 전세권은 두 개가 등기부에 동시에 나올 수가 없어.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 이걸 한자로 양립할 수 없다 그래요.
같이 있을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한다? 양립할 수가 없다. 그럼 전세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 없다. 말 뜻을 이해하시겠냐고. 전세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해요. 저당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다. 저당권은 두 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전세권하고 양립할 수 없다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전세권은 없는 거죠. 기간 끝난 거예요. 예, 그럼 여기다가 이거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 등기를 다른 사람한테 또 등기 줄 수 있느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했죠. 전세권은 동시에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다고. 양립할 수가 없어요. 예, 몇 번 등기가 있기 때문에. 1번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2번 전세권 등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B한테 전세권 등기를 해주려면 절차, 순서가 1번부터 말소하고 와야 돼요. 1번부터 등기부에 지우고 나서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요 전세권 등기 해줄 수 있는 거라고. 개념이 되셨나요? 그럼 아까 1번 등기가 지워지기 전의 상태. 1번 등기가 말소되기 전의 상태에서 이 1번 등기에는 형식적 확정력이 있다. 말소되기 전에요. 말소가 안 된 형식적 효력이 있어서 1번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요 3번, 요 전세권 등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후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후 등기 저지력 그래요. 양립할 수 없는 후 등기 할 수가 없다. 자, 말을 읽어볼게요. 글을 읽히셔야 되는데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은 그 유무효를 막론하고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 기재를 막는 효력을 말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후등기 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 그래요. 이건 이제 절차상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 점유적 효력 이거는 이제 민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갑소유 토지예요. 갑소유 토지인데요.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이 토지에서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자, 을 땅이에요. 갑의 땅이에요. 남의 땅인데도 을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이 점유를 남의 물건이라도요. 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대요. 이게 시효취득입니다. 뭐라고요? 시효취득. 얼마를 점유해야 되냐면 20년. 몇 년이요? 20년. 20년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무조건 20년 갖고 있다고 남의 거 내 거 되는 건 아니고요. 요건이 있어요. 뭐 민법상의 건 하실 거예요. 뭐 소유의 의사로 표현 권한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자, 근데 이게 민법 244조 시효취득제도인데 이 항에 가면 이제 등기부 시효취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갑이요. 갑에서 을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등기가 매매했다고 해서. 자, 근데 사실은 이 등기가 무효예요. 자, 그럼 소유자는 누구죠? 갑이잖아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이 등기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럼 갑이 소유자. 을은 소유자 아니죠? 을은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는 되어 있나?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무효인 등기지만 어쨌든 등기부에는 을로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 소유자는 아니지만 을로 등기되어 있죠. 그럼 요 을이면 등기되어 있는 자이면 시효취득하기가 더 좋아요. 남의 물건 취득하는 게 시효취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때는 10년만 점유해도 돼요. 몇 년만 점유해도 된다? 10년. 그럼 원래 몇 년 점유해 됐었죠? 20년 점유해 됐었는데 10년만 점유해도 되는 거죠? 그럼 요때 이 등기가 됐으면은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이점이 있다고. 그럼 몇 년 점유를 먹고 들어가면 10년. 이 10년을 점유한 것하고 등기하고 맞먹는 효력이 있는 거라고. 그림 이해하셨나요? 원래 20년 점유해야 되는데 등기가 되면 몇 년만? 10년만. 10년 등기가 10년 점유하고 맞먹으니까 나머지 10년만 점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때 이 등기 효력을 등기의 점유적 효력 이렇게 부릅니다. 등기가 시효취득을 할 때 무엇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10년을 점유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그래서 등기의 무슨 효력? 점유적 효력. 용어를 좀 말의 뜻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등기의 점유적 효력
등기의 점유적 효력.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효 취득할 때만 나온 얘기입니다. 다른 상황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할 때? 시효 취득을 할 때만 점유적 효력이 있다. 자, 그래서 6가지 효력이 나왔는데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제 목차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이 목차의 제목을 봤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들이 쭉쭉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의 권리 변동적 효력 그러면은 등기를 해야 뭐가 된다? 소유권 이전, 권리가 변동된다. 그다음에 2번에 대항적 효력 그러면 등기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대표 무슨 권리에 있어서? 채권에 있어서. 채권에 있어서. 그다음에 3번 등기하면 그게 틀린 등기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맞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등기의 무슨 효력? 추정적 효력. 그럼 추정력이 생기면 어떤 이점이 생겨요? 소송에서 유리하다. 소송에서 누가 입증이 된다. 반대쪽에서 입증이 된다. 이렇게 나왔네. 이거 순위 확정의 효력. 등기가 되면 뭐가 정해진다? 순위가 권리의 순위가 정해진다. 등기가 먼저 되면 순위가 빠른 거다.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기 등기, 그 다음에 회복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한 본등기는 따로 이렇게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가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기가 있으면 그게 말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말소가 안 되어 있는 상태면 아무리 무효일지라도 일단은 효력이 있다. 말소가 안 되는 상태면은 일단은 효력이 있어서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양립할 수 없는 후등기를 못한다. 그래서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시효 취득을 할 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더 유리하다. 시효 취득을 함에 있어서 등기가 되어 있는 자면 더 유리하다. 그래서 10년만 점유되니까 등기가 시효 취득을 할 때는 10년을 점유한 것과 맞먹는 효력이 있다. 그걸 등기의 무슨 효력? 점유적 효력 그럽니다. 점유적 효력. 자, 6가지 효력을 좀 보셨고요. 이미지 좀 자꾸 쌓으세요. 그 다음에 예비 등기는 무슨 등기 얘기한다고요? 가등기. 가등기는 미리 확보한 효력밖에 없어요. 그 미리 확보한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전. 미리 확보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보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존하고 보전은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최초의 등기를 뭐라고 불렀죠? 보존. 그건 오. 보존 등기는 최초의 등기를 얘기하는 거고 보전. 보전 그는 미리 확보해 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가등기는 미리 확보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다? 보전적 효력이 있다. 그리고 많은 겁니다. 가등기 거기 표에 있는 거 그거 지금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가등기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기 효력이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378페이지. 자, 뭐가 나옵니까? 등기의 유효 요건. 자, 말 그대로 등기가 유효하려면 일단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건. 2가지 요건인데 형식적 요건하고 실질적 요건. 자, 요건이 2개예요. 자, 무슨 요건? 무슨 요건? 형식적 요건하고 실적 요건. 이 2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이 등기가 유효하다 이러는 거라고. 형식적 요건하고 실적 요건을 다 갖추어야 이 등기가 유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요건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하나의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이 등기는 무효인 거라고. 일단 논리는 이해하셨나? 예, 자, 됐어요. 자, 그런데 2개 요건을 다 갖춰야 유효한 거예요. 하나라도 못 갖추면 무효예요, 무효. 그런데 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논리적 순서가 자, 이렇게 봅니다. 먼저 무슨 요건을 보고 형식적 요건을 보고 그 다음에 실적 요건을 보는 거예요. 책 보지 마시고 이 틀을 잡으세요. 네, 책 보면 막 이제 헷갈릴 수 있어. 이게 뭔 얘기인지 그럽니다. 자, 보면 형식적 요건을 못 갖췄어요. 이 등기는 무효인가요? 자, 이것도 동그라미여야 유효. 2개의 요건을 다 갖추어야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무슨 요건 먼저 본다고? 형식적 요건 먼저 본다 그랬죠. 근데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대. 그럼 무효인가 이 등기는? 무효인 거잖아요. 그럼 밑에까지 갈 필요 없어요. 벌써 하나가 X잖아요. 그럼 밑에 무슨 요건 볼 필요 없이 실적 요건 볼 필요도 없이 이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을 갖췄어요. 형식적 요건을 갖췄대. 그럼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다시 가야 봐야지. 모르는 거지. 형적 요건만 본 거죠? 그럼 무슨 요건까지 갖춰야? 실적 요건까지 갖춰야 이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실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 등기는 무효가 된다.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무슨 요건을 먼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형적 요건. 그럼 형적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무효인 거죠. 그런 무효를 우리 등기법에서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럼 절대적 무효라는 말은 이거 볼 필요 없는 거. 무슨 요건? 실적 요건 볼 필요가 없는 걸 말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말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 이 형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등기가 있어야 돼요. 개념을 잡을 때 일단은 어떤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려면 일단 등기부에 뭔가 있어야죠. 등기부에 뭔가 써져 있는 게 있어야 이게 유효다 무효다라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뭐가 있어야 한다. 등기라는 게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요건? 형적 요건이에요. 그럼 등기부에 등기가 있으면 다 유효해요. 등기부에 등기가 있으면 다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등기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등기가 실체에 부합해야 된다고. 그 등기부에 써져 있는 내용이 어디에 부합해야 된다? 실체에 부합해야 유효하다. 실체에 부합해 유효하다. 이것을 실적 요건 이러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예, 형적 요건, 실질적 요건의 개념을 보시고 그럼 이때 형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 뭐 책마다 교과서마다 막 이렇게 구구절절 써놔가지고 다 필요 없고요. 예, 무슨 얘기냐면 형적 요건에 등기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등기는 어디서 하죠? 등기소에서 해요. 등기소. 근데 아무 등기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돼요. 등기는 어디서 해야 된다? 관할 등기소에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써야 될까? 등기할 수 있는 거. 등기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뭐 할 수 있는 거? 등기할 수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사항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될까? 적법한 절차. 자, 이거예요. 말 돼요? 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고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 무엇을 써야 되고 등기할 수 있는 등기 사항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써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관할 등기소가 아닌 데서 썼다. 등기부에 써져 있긴 한데 어디서 썼대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데서 썼다. 그럼 그거 써 있어도 등기가 아니에요. 뭘 위반하면? 관할을 위반하면 그건 써 있어도 뭐가 아니다. 등기가 아니다. 그럼 무슨 요건을 못 갖췄다? 무슨 요건을 못 갖췄다?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그럼 그건 내용이 맞더라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여기 통과 못하는 거라고. 예, 됐죠? 그 다음에 관할 등기 써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무엇을 써야 돼요? 등기상. 근데 등기할 수 없는 걸 썼대. 우리 지난 유치권 있었죠? 유치권이 등기부에 나왔어. 관할 등기서 썼어. 그럼 유치권 등기사항이 아닌데 써 있잖아요. 그럼 그건 써 있어도 등기가 아니에요. 뭘 위반하면? 등기사항이 아니면 그건 등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실제로 있건 없건 따질 필요도 없이 그 등기는 무효라고.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된다? 적법한 절차. 이게 키워드인데요.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요게 단어가 키워드예요. 절차라고 하는 단어. 절차에 위반이 있대요. 다른 건 위반 안 해서 관할 등기소에서 한 거 맞고 등기할 수 있는 게 맞아. 등기할 수 없는 거 아니라 등기할 수 있는 내용 맞아. 그런데 절차에 하자가 있다. 뭐 서류 이런 게 잘못되었다. 그럼 무엇에 하자? 절차에 하자가 있어요. 그런데 써져 있어. 이건 등기로 치느냐? 그건 칩니다. 그건 쳐요. 무엇에 하자는? 절차에 하자는. 절차 하자는 경미한 하자로 봐요. 그럼 절차 하자가 있는 것은 이건 등기로는 쳐? 동그라미라니까요. 등기로는 쳐. 그럼 이 절차에 하자가 있는 등기는 유효, 무효? 모르지. 이제 여기 통과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가봐야 알아? 실체한계에 부합하면 유효,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논리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적 요건을 통과해야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형적 요건. 그럼 형적 요건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등기가 되었을 때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안 돼요. 중대한 위반은 없어야 돼요. 그 중대한 위반이 두 개예요. 뭐하고 뭐? 관할 위반하고 등기사항이 아닌 거. 그럼 요 두 개만 위반하지 않으면 여기는 통과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때 등기 유무에는 뭘 봐야 된다? 실체 한계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을 보세요. 국어 문제입니다. 자, OX 한번 해보세요.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다.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인 거라고 여기 통과 못한 거예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이 등기된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다.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인 거예요. 절차에 하자가 있는 등기라도 실체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여긴 통과하는 거라고. 그래서 뭘 봤더니 실체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되셨죠? 이게 형적 요건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형식적 등기 형적 요건 하면 두 개 떠오르면 돼요. 뭐하고 뭐? 관할하고 등기사항. 관할하고 등기사항. 거기 책에 보시면 378페이지 1번에 형식적 유효권 해가지고 목차가 많죠. 뭐 신청 의사가 있을 것, 2, 3, 4 등기 기록될 것, 5번 이중등기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다 무시하셔도 좋고요. 거기서 2번 하나 체크하세요. 2번 뭐라고요? 관할 등기소에서 할 거,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일 거. 이 두 개만 위반하지 않으면 무슨 요건은 충족한다? 형적 요건은 충족한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파란 2번 제목이 뭡니까? 실체적 유효권. 거기서 막 말들이 나는데 뭐 시간 뭐 무슨 불일치 나눌 필요 없고요. 실체 부합해야 돼. 진실하고 진실에 맞는 내용이어야 그 등기가 유효하다.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된다. 되었습니까? 예, 자, 이렇게 틀만 일단 잡아두세요. 이게 등기 유효권입니다. 자, 그 나머지들은 나중에 민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차차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기법 1장이에요. 등기법 1장에서 지난 시간에 등기사항 얘기는 좀 중요한 얘기고 등기할 수 있는 내용이냐 없는 내용이냐 이거 공부했던 거 등기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거 하셨잖아요. 예, 그거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신 것 중에서 등기 효력 오늘 지금 뭐하고 뭐 한 거예요? 첫째 시간 등기의 효력 등기하면 이러한 효력이 생긴다. 권리 변동료 효력, 대항력, 뭐 추정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순위 확증 효력 이런 것들 특히 등기법 규정들 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민법에서도 하시는 건데 간단하게 틀만 잡으시는데 등기가 유효하려면 일단은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된다?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돼. 이거 못 갖추면 볼 필요도 없이 무효.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따질 것도 없이 무효다. 이걸 등기법에서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럼 절대적 무효인 등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위반한 등기 말이에요. 뭐하고 뭐? 관할 위반하고 등기사항이 아닌 거. 나머지 위반한 것은 경미한 위반으로 본다고. 그래서 나머지 절차에 하자 있는 것은 다시 뭘 따져봐야 된다. 실체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틀 잡히셨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2장 등기관계 설명 좀 쉬었다 가시죠. 예.